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엔 종아리 붓기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종아리 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을 빼려면 알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종아리 알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내측 비복근을 종아리 알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아리에는 겉에 있는 큰 두 가지 근육이 있어요. 가자미근과 비복근인데 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비복근의 내측 비복근. 그러니까 비복근도 외측이 있고 내측이 있는데 내측에 있는 비복근을 여러분들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측 비복근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가능합니다. 알이 생겼다는 거는 그 근육이 여러분들 자주 사용해가지고 그 근육이 비대해졌다, 그러니까 근육이 커졌다, 근육이 힘이 세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알을 빼는 방법은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디인가에 뭐 팔이나 다리에 기부스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을 때 팔, 다리가 굉장히 얇아지는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을 빼는 방법과 유사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오랜 기간이면 오랜 기간일수록 그 근육이 사실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복근을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알이 빠지겠죠. 알이 생기신 분이라면은 그 알을 빼려면은 내측 비복근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측 비복근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측 비복근이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다른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측 비복근이 나 좀 쉴래, 나 너희들이 이래, 그런 느낌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여러분들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그리고 가자미 근육, 마지막으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인데 엉덩이 근육. 이 엉덩이 근육과 가자미근, 그리고 아까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잘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내측 비복근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근육이, 가장 중요한 근이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그 근육이 어떻게 보면 내측 비복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발가락을 구부리는 게 잘 되면 사실은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차는 힘도 사실은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비복근이 활성화되는 게 발바닥을 이렇게 찰 때, 걸을 때 발가락을 지면으로부터 찰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차는 일을 만약에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는 근육이 대신해주면은 비복근이 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가자미근. 가자미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발가락을 찰 수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비복근을 쓸 수 있지 않은 확률이 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사실은 비복근이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게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세 가지 근육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그 발가락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제가 하나의 아이템도 준비했으니까 그거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가락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운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발가락 오므리는 근육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비복근을 가장 늘려준 상태에서 하면 할수록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지금 사무실에 있는 뭐 받칠 수 있는 아무거나 찾아왔는데, 뭐 받칠 수 있는 아무거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약간 요 높이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준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꼬집는 근육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그 근육을 종아리에 알을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자미근 운동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가자미근이 이게 무릎이 이렇게 90도 이게 구부려진 상태에서는 비복근을 잘 사용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비복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위에까지 붙어 있는데, 가자미근은 뒤에 이제 아킬레스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다 끝나는 근육이어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꿈치를 들면은 가자미근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복근을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 종아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종아리 근육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자미근 운동은 이 상태에서 무릎 상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요거를 1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또 운동 중에 하나는 엉덩이 근육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 운동인데, 엉덩이 근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 있을 때 내측 비복근이나 그 비복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운동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밴드 있잖아요. 밴드를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엉덩이 근육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밴드 같은 거 해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껴서 얘를 이렇게 벌려주는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엉덩이 근육이 커지면서, 엉덩이 근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측 비복근은 이를 조금 더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측 비복근이 쉬면 쉴수록 종아리 알은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가능하면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짜고 엉덩이 힘을 느끼면서 자, 요거를 3세트씩. 네,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종아리의 그 내측 비복근이 아래라고 했잖아요. 그 내측 비복근이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그 내측 비복근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될수록 그 내측 비복근은 근육이 좀 빠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알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은 발가락 근육,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가락 근육은 조금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들이 내측 비복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엄지발가락 굴곡근, 그리고 다른 이제 발가락 근육을 굴곡하는 그런 근육들인데, 그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발가락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보통 이제 발가락이 조금 더 펴져 있거나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신경들을 계속 자극을 하면 그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으로 좋은 기구가 밸런스 링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를 발가락에 사이사이에 끼게 되면은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비복근이 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끔 하는 거죠. 요거는 팁인데,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잘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복근을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발가락을 쪼물쪼물 앞으로 이렇게 모무리는 그런 운동 1번, 그리고 2번은 가자미근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운동, 그리고 3번은 발을 이렇게 벌려주는 운동. 그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종아리 비복근이 없어진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이 근육들이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느냐, 이 근육들이 발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진짜 한번 믿어보시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이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각선미를 만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